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조금 아쉽게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경계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FOMC 회의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도 다소 좀 커진 모습입니다. 자, 오미크론은 그동안 그래도 사람들을 안심시켰던 것은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었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영국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첫 번째 발생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이제 이 두 가지 경계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자세한 마감 시황은 지금부터 전채린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3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직전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약세로 일주일의 시작을 이렇게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요일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눈치를 좀 보는 모양새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이전에 기록했던 장중 고점 대비했을 때 1% 정도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보잉의 급락세로 인해서 현재 200포인트가 넘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와 백신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다양한 뉴스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백신 제조사들의 주가가 힘을 발휘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특징이 되겠는데요. 일단 모더나의 주가가 5%대의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이 백악관의 파우치 박사가 부스터샷은 코로나19에 대한 최상의 예방법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영향을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한편 주말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의료 연구팀으로부터 이 백신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백신을 3차까지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는 결과가 전해진 건데요. 이 소식이 화이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4% 정도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대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주 가운데에서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에서 5%대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크루즈주인 카니발과 로열 캐리비안의 주가도 5%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줄기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개 섹터가 하락 그리고 4개 섹터가 상승으로 약세장 속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섹터로는 이미 소비재가 2%의 급락입니다. 테슬라가 현재 5% 정도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요. 에너지도 2.3% 하락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금융과 산업이 1% 내외의 약세권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섹터로는 필수 소비재가 1.56% 힘을 내주고요. 그 밖에도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 등과 같은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섹터들이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바쁘게 살펴봐야 될 특징주들이 많이 있어서요. 바로 특징주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할리 데이비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토바이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전기 오토바이 브랜드인 라이브와이어를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시킨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LVW라는 티커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이 소식에 오늘 급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4.7%의 플러스권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림 주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레딧 열풍에 힘입어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인데요. 지금 시장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높은 주식들에서 발을 뺀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밈 주식들 오늘장에서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게임스탑의 주가는 14%의 마이너스권이고요. AMC도 10%대의 급락, 베드베스앤비욘드도 6%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 미국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카콜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JP모건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전해졌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 자체는 비중 확대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이 리오프닝에 따른 탑라인 모멘텀이 내년도에 기대된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까지 덧붙이면서 코카콜라의 주가는 오늘 장에서 2.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문 잡지 모터 트렌드에서 리비안의 대형 트럭 기종이죠. R1T 차량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일단 2022년 올해의 트럭으로 이 트럭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 어떤 픽업 트럭보다도 더 놀랍다, 주목할 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의 주가는 오늘장 3.7%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반면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포드와 GM의 주가는 5% 가까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반대되는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재부상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펙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도 그렇게 크게 빠지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현재 WTI 선물은 0.49% 하락하면서 그래도 71달러 수준을 지켜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FOMC 회의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눈치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감행할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이런 잔잔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확실히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게 된다면 금리가 오르면서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 이렇게 급격하게 낙폭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장 막판까지도 그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0.6% 오늘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0.5%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4,687포인트 선까지 오늘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오늘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164포인트 하락하면서 15,500포인트 선을 하회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첫 키워드부터 상당히 눈에 띄는데 100년 사이 세 번째 버블이라는 키워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사실 이날 큰 이 메이저 이벤트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네. 물론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좀 조용했던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IB들의 좀 투자 의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IB가 100년 안에 세 번째 거품 붕괴가 올 것이다라고 콜을 제시를 했는데요. 스티펠이라는 그런 IB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지난 이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거품 이후에 이 버블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말과 그리고 2023년까지 연준의
긴축 정책의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점을 좀 가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는 뭐 한 2023년까지는 S&P 500 지수가 6,750선, 지금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을 하고 나스닥도 25,000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대비해서 60%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을 뿜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25년의 역사적으로 연준과 그 미국 재무부의 포퓰리즘, 그러니까 부양책을 좀 과도하게 쓰는 것이 나쁜 정책을 불러왔고 더 나쁜 결과를 또 불러왔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억제하는 것이 결국은 거품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 같은 버블이 터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당장 내년에 유의미한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1분기에 4,000선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한 15%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조정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증시 밸류에이션, 두 번째로는 글로벌 유동성 성장 둔화, 세 번째로는 중국이 최근에는 다시 한번 통화 완화 쪽으로 좀 선회한 듯 보이지만은 네. 지금까지 좀 긴축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경제 성장 둔화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좀 단기적인 조정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자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을 한번 뿜고 그 이후에 그 모든 불이 거품으로 사라질 거다. 이런 시나리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시나리오를 세운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고 있을까요? 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이유가 네. 과거에 거품이 일어났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일어났다는 그런 로직이었어요. 1998년에도 그리고 1928년에도 거품 붕괴 전에 단기 조정이 이 같은 버블 붕괴의 전조 역할을 했다라고 스티벨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준이 매파로 돌아서 과도한 이 위험 선호 심리를 좀 진정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이 시행되는 것 그리고 연준이 선회하는 것은 매우 좀 늦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은 방어업종으로 좀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필수재 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과 같은 전통적으로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섹터로 좀 피해 있는 것이 현재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스티펠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작용이 되겠네요. 일단 만약에 뭐 한번 커다란 거품이 불고 나서 꺼진다고 하는 시나리오에서나 아니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매파로 돌아서면서 긴축을 좀 빠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둘 다 모두 이 방어주 섹터가 좀 유효하겠네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지금 보면은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섹터별로 뜯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확장된 섹터도 있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섹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뿜을 때도 결국은 지수가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간에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를 것이다. 가지 못했던 섹터들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업종을 좀 추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애플의 키워드는 애플로 지어봤어요. 아, 네. 네.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제 3조 달러 돌파까지 임박한 상태죠. 애플의 주가가 만약에 182.86달러를 기록하면 애플 시가총액은 이제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CNBC에서는 이 월가의 트레이더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는데 지금 애플을 추격하기에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자, BK 자산운용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로 애플은 내년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식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메가캡과 팡주 가운데 내년 신제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은 애플이 거의 유일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애플 글래스라든지 애플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고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메가캡 기업 가운데 특별한 신제품이 기대되는 기업은 없죠. 애플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시가총액이 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독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함께 들고 가기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기업을 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매우 완벽한 조합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애플이 만약 복권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뭐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겠지만 애플의 신제품, 뭐 애플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애플 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고요. 애플 지금도 올라타기에 늦지 않았다고 월가에서 조언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애플 글라스는 사실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나온다 얘기만 있었고 사실 네. 안 나왔었죠. 근데 이제 내년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플의 이 소식을 굉장히 좀 정통하게 깨고 있는 대만 TF증권의 권홍치 애널리스트가 내년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기 또 때문인데 매개 버금가는 성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M1 프로세서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나오면은 굉장히 뭐 성능도 좋고 또 애플의 좀 위용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진출이 이 가상현실 아니고 증강현실이죠. AR 기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애플이 이런 식으로 항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 시장이 더욱더 인기가 있도록 좀 만들었던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 주식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월가 IB들은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200달러가 스트리트 하이,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신을 한 셈이 됐고, JP모건이 내년에도 당사의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 예상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지만은 하반기 반전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13을 통한 매출과 이익 업사이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 역시도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안 마실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코카콜라. 자,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코카콜라 아니면은 뭐 콜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자주 마시긴 하죠. 외식을 많이 하니까. 아, 아무래도. 네. 근데 사실은 콜라를 마실 때 이게 얼마인지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가격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몇백 원 오른다고 콜라를 안 사 먹을 사람은 사실 뭐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코카콜라와 관련한 투자 의견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날 이제 JP모건에서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업계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전 수준 대비해서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수준이 매력적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가격 정책 측면에서의 내년의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측에서 지난 수년간 좀 펼치고 있는 자산 경량화 모델,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간소화하는 그런 모델도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한 브랜드 자산이 결국은 가격 탄력성을 낮게 유지해줘서 비용 증가 압박 영향도 덜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명품을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좀 덜한데 코카콜라도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뭐 필수제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뭐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주이기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영향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을까요? 네, 리오프닝 주로도 꼽힙니다. 코카콜라가. 네. 그 이유가 우리가 마트 가서도 콜라를 사 먹지만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외식 가서 콜라를 많이 먹거든요. 주로 외식 가서 먹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외부 납품을 하는 것이 식당이나 아니면 뭐 체인점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피해주의자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는데요. 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따른 영향이 또 제한적일 것으로 사측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 모건 스탠리가 경영진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이 물론 이제 와일드 카드긴 하다. 왜냐면은 뭐 아직까지 크게 데이터가 나오거나 추이가 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경영진과 현재 이 대화를 나눠본 결과로는 시장의 컨센서스, 내년도 유기적 매출 성장세를 한 6%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것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경영진과 지금 대화를 해봤을 때는 이 같은 전망을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값 상승의 영향도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큰데 코카콜라는 여기에서 좀 자유롭고 상대적으로는 그러면서 실적 가시성도 더 있어 보인다. 가격 결정력도 역시 강하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식 가서 우리가 콜라를 먹으면 이게 내가 시킨 메인 디쉬가 비싼 건지 콜라가 비싼 건지 신경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냥 가격 좀 많이 나왔네 이 정도만 신경 쓰지. 자,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력이 있는 코카콜라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인내심 한계라는 키워드인데요. 투기적 배팅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밈 주식들이 이날 일제히 급락했는데, 자, 투기적 배팅으로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밈 주식들의 말로가 사실 요즘 좋지 못합니다. 투기적 거래자들의 게임스탑과 AMC 등 이 위험한 포지션들을 내던지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게임스탑은 뭐 이날 13% 넘게 급락했고요. 대표적인 밈 주식 가운데 하나인 또 AMC는 14% 하락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이달 들어서만 뭐 29% 급락했고 AMC는 이달 들어서만 32% 급락했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다 날아간 겁니다. 자, 대표적인 밈 주식 중 세 번째로 많은 그 관심을 받았었던 배드베스앤비욘드 역시 5% 이상 급락했고, 뭐 클러바 헬스라든지 블랙베리 역시 뭐 이달 들어서만 16%와 10%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들 주식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투기적 거래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라고 CNBC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AMC는 여전히 올해 시작 가격에 비해서 970%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게임스탑 역시 많이 빠졌다고 해도 올해 시작 가격에 비해서 630%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연일 내부자들도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AMC의 경우에는 CEO와 CFO가 동시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CEO의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2,500만 달러를 매도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965만 달러를 추가로 매도했고요. 물론 이런 기업들이 정상화를 위한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기존 아마존의 이사들을 지금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와 COO를 앉혔는데요. 기존 소매 오프라인 형태의 사업 구조를 이커머스로 바꾸려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게임스탑은 턴어라운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게임스탑이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렇게 밈 주식들이 급락하고 있는 게 분명히 뭐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지금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고퍼주를 굉장히 시장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 오미크론 시국에서 결국은 뭐 전날도 신고가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경계하는 심리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밈 주식의 변동성도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퍼주 경계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ARKK, 아크인베스트의 그 ETF 같은 경우에도 지난 석 달간 한 10억 달러 이상이 좀 순유출됐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YTD 기준으로나 지난 1년 기준으로나 이 ETF는 여전히 순유입입니다. 근데 네. 최근 석 달간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일어나기 전에도 소비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네네. 좀 경계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여기에 이제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이후에 뭐 테마별로, 스타일별로 또 수익률을 꼽아보면은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퍼주에 대한 디레이팅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밈 주식은 물론 이제 성장주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많고 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좀 받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도 내년에는 연준발 유동성 지원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더욱더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 경우에 밈 주식 일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총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